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 수입은 일단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울상을 짓고 있는 일부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는데요. 페미니치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3년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한 학생.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되게 필요했어서 알바를 급하게 구하는 상황이었는데 17년 당시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5,000원 이상으로 못 준다. 피해 당사자는 고용주의 부당 행위를 규탄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고용주와 피해 학생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거시기에서 다 벌금 내고 다 했으니까 책판 치려고 치면 내가 치면 돈 주면 치하고 체불된 임금은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 이유 붙이지 말고 아무 말 말고 열받으니까 생각하면 열받으니까 제작진의 체불임금 질문에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업주. 약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게 씁쓸하고 약간 좀... 지난달 14일 2019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며 임금 인상에 반발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 2년에 걸쳐서 26% 정도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수입이 늘어 기뻐할 줄 알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는 최저임금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 이런 거 다 적혀 있었는데 막상 가서 사장님이랑 이야기해보면 사실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모집 공고에 적시된 것과 달리 근무 현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80% 가까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또 다른 피해 학생. 지금은 7,530원인데 저한테는 6,300원을 줬어요. 300원? 네. 근데 손님도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라서 할 일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편의점만 안 쳐주는 거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했다는 피해 학생. 정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최저임금을 받으시는지? 네, 저는 항상 받아요. 아, 그래요? 프랜차이즈 상점들은 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어떨까? 얼마나 대략 받으세요? 500원이요. 아, 시급을 6,500원? 6,000원인가 6,000 얼마인가. 6,000 얼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5,500원? 심지어 5,000원대를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인데 얼마인지 알고는 계세요, 지금? 편의점들을 다 그렇게 한다고. 못 받으면 5,000 얼마 받고 받으면 6,000 얼마. 알바 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 혹시 주휴수당이라고 받아본 적 있어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혹시 작성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수두룩했습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외에도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10시부터 근무 시간이면 9시 반까지 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키고 손님이 없을 때는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손님이 없었으니 이거는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빼겠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넘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알바 노동자에게 너가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부지기수. 128개소를 했는데 117개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거 그게 많이 있고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좀 가산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없다거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 같은 부당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도내 한 대학가에서 최저임금 조사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최저임금이 포함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는데 심지어 5,000원 이하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게 권리라고 생각을.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집 공고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직접 확인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모집 중인 편의점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시급은 편의점도 되게 힘든 거 많이 들었죠.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원 직전으로 했어요. 그럼 주유수당 이런 거 따로 없죠? 따로 없죠. 모집 사이트에 게시된 글과 달리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업주. 또 다른 편의점의 상황은 어떨까? 얼마 받았어? 최저시급 받았어. 여기는 그렇게 안 돼. 그럼 얼마 정도 줬어? 5,000원 선. 5,000원 선이면 5,000 얼마? 얼마 정도? 5,000원. 여기 이 동네는 수원, 인천, 서울 빼고는 최저가 힘들어요. 전북 지역은 최저시급을 받기 힘들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업주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한 제작진. 실제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혹시 근로계약서는 써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이제 5인 이상 됐을 때. 5인 이상이요? 근거도 없는 말을 내세우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주. 동네에 편의점만 4개나 있어. 우리 옆집도. 그러니 최저가 되겠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경쟁 편의점이 증가하고 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점주들의 입장. 최저임금이 올라도 결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피해만 입는 상황입니다. 점주들의 입장은 어떨까? 여기는 가족에서 알바를 안 쓰는데요? 알바를 안 쓰세요? 네. 내년까지 저도 계약인데 알바비 올랐잖아요. 그거 안 하고. 만약에 알바비 다 지고 하려면 편의점은 못하지. 차라리 내가 딴 데 가서 알바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점주들.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년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입니다. 알바들도 그잖아요. 조금씩 오르는 거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가 솔직히. 피크타임에 일하고 가서 쉬었다가 있다가 또 피크타임에 오기 쉬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놀았다고 해서 공부 안 해줄 수 있나? 식당 운영자 A씨도 최저임금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좀 고려하지 않는 인상 폭이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그냥 짧게 한두 시간, 피크 시간만 쓰게 되는 경우가 오래됐죠. 인터넷에 올라온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게시글에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맹을 할 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되고 팔아주고 나면 또 일정 부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구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도 예를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후죽순 생겨나는 편의점과 줄어들지 않는 가맹 수수료와 임대료, 여기에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노래만 물이 방방 넘치고 밑에 놈들은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농작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그다음에 대기업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을 왜 못 주고 왜 중소상공인이 어려운지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권리들을 챙기는데 조금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이 꿈 같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이들은 언제쯤 최저임금을 당당히 받을 수 있을까요? 방세나 이런 거? 거의 대부분 합작금을 지급받고 생활비도 부족하니까 알바도 부모님 부담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최저임금 사실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대부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적절하다 이런 논의만 있지 올리기 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이런 고충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나왔던 주장들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헌법에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전태열 열사부터 이렇게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로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좀 개입하라는 의미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8,497원이고 우리는 7,530원인데 일본의 8,497원은 말 그대로 최저예요. 최저임금인데 우리나라는 7,530원이 최고임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8,400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조금 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동안 최저임금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색맞추기였죠. 그냥 법을 이건 좀 왠지 이 법이 없으면 조금 우리가 국가인데 그래 좀 쪽팔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최저임금법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자.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더 이상 이러한 저임금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것이 소비의 절벽, 여러 가지 빈곤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생존의 임금만큼 높여져야 한다. 이런 취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 관련한 문제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골목 상권이나 지역 상권을 지키는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내와야 되는 거지. 왜 최저임금하고 소상공인을 대립시켜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 문제하고 상가 임대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부각시켜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 보도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 정책은 노동부 관할이기 때문에 별도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건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임금 때문에 골목 상권이 죽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임금이 높아지는 문제로 계속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이 다 내몰리고 다시 이렇게 극과 극의 상태를 대립시키는 구조인 거죠. 사실 이 안에서 다시 가불 구조를 만들어내는 언론 보도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혼동해서 보는 문제들이 좀 저는 그래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팩트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네. 다만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뿐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만만한 게 최저임금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만만한 거죠.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감히 본사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바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의 임금을 깎는 것이 가장 그분들에게 생존에 효과적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왔고 지금의 이 반응도 굉장히 그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끼리 싸웁니다 해서 지금 매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사회,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 또 소상공인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핵심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에 편의점을 해서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근로자가 40.5%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는데 알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1위가 뭐냐면요. 편의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2위가 편의점이 대체로 최저임금 이하를 주니까. 3위가 최저시급을 줄 만큼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착하다. 너무 착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런데 편의점 같은 데는요. 최저임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 문제가 집약된 곳이에요. 사실 근로기준법 그 54조를 보면은 4시간 근로하는 당 30분 휴게 시간 줘야 되거든요. 안 줍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죠. 산재라든가 임금대장 작성이라든가 해고 예고 전부 다 지키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들만 말씀드려도 하지 않아요. 그나마 최하로 지키라는 게 최저임금인데 그거에도 좀 이렇게 당당하시니까 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업종별로, 뭐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적용하는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지역에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진 않고요. 그거보다 상회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이 더 좋으면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게 다 널어놓고 지역이 알아서 해라고 해버리면 사실 전주, 전북 이런 경우는 이 지역 간의 격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북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가지고 전북이 낮다. 그럼 우리 지역의 청년들, 우리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가 누가 전북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타지로 떠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극심한 구인난이고 이건 굉장히 직자적인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 적용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공동 발의가 된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거기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에게 그 노동교육에 대해서 전무했는데 이제 노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전에 한 번도 내가 노동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아르바이트 들어가기 직전에 특히 뭐 고3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사실 소외된 층이 대학생들, 오히려 청소년들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이쪽에서 그 노동인권 수업을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동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까 영상 보니까 어떤 수당 같은 걸 물어보는데 그게 뭔지 약간 사실 고등학생보다 대학생들이 훨씬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에 대한 뭔가 이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교육부 산하인데 약간 좀 떠 있는 거죠, 이 부류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어떤 그러니까 단속은 노동청에서 한다고 한다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계도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주의 인식 개선 사업에 좀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과목이 아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시험 문제를 보면 너가 일요일 날 나와서 잔업을 몇 시간 했다. 너 월급이 얼마인데 잔업수당을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 나오는데 다 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편의점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쓰시죠 하면 잘려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강하게 좀 처벌하면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근접 출점 자율 규약이 폐지되면서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이미 수익 구조가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저 수익 보장제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모든 손해를 고용주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편의점은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수익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만 사실 그 제도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제도들은 얘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가맹점주도 약자의 구조이긴 하다, 대기업 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정말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시각을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